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요. 수식 컨설팅 초보가 초보에게 내 점수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주제로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여러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탄이고요. 자, 처음이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오늘 찍는 영상은 1점대 중후반 친구들, 두 번째 영상은 2점대 초중반, 세 번째 영상은 2점대 중후반,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상은 3점대 초중반 친구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초보입니다. 여기 보이지만 초보가 초보에게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저희도 고3 학생들이 있으니까 고3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면서 대학을 보냈을 때 그 친구들이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느 점수의 친구들이 대학을 갔는지를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뭐 컨설팅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제 고액을 내서 가서 받아보면은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끔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어떤 전략을 되는지 저랑 같이 공부해보면서 한번 틀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뭐 모르면 모르는 새끼고 못 알아듣냐,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1점대 초중반은 왜 안 하냐? 3점 후반 이하로는 왜 안 하냐? 수시를 쓰는데 1점대 초중반은 저의 컨설팅의 의미가 없죠. 뭐 다 이제 그 문과는 스카이 경영이고 이과는 메디칼이니까 의미가 없다고 봐요, 대부분. 뭐 메디칼 안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서가 없죠. 죄송합니다. 자, 강남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지역에서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강남 점수를 기준으로. 강남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치, 반포, 서초까지예요. 송파도 아닙니다. 강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문과 강남 내신 1점대 후반, 우리가 1점대 후반이라고 하면 보통 1.7에서 1.9까지, 이 1.7, 1.9라는 요 점수는요, 1.7, 1.9라는 점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 이제 아직 고등학생이 아닌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이제 과목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면 과목 이수단이라고 있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 들어 있는 거죠? 뭐 3시간 들어 있는 과목, 4시간 들어 있는 과목, 뭐 이런 식으로 2시간 들어 있는 과목 곱해요. 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이수 단위 시간으로 나눈 게 이제 평균 내신을 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수시는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내신을 이야기할 때 이 평균 평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점대 후반 1.7에서 1.9, 이제 요 점수대 친구들은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평점보다는 과목별 내신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요 과목과 주요 과목과 내신 점수와 가중치, 전공 적합성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일반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있어요. 이 1점대 후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수시를 넣어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이 천차만별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자, 주요 과목. 국영수로 1.7이 된 친구와 탐구 또는 기타로 1.7이 된 친구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파괴력이 더 커요.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들어가 보면 또 하나. 어, 1, 2, 3이 고르게 섞여 있는 친구랑 1이 조금 적더라도 3이 없고 2만 있는 친구랑 비교해 보면 이 친구가 더 큽니다. 이 친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점수가 1.7이고 1.9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국영수로 1.7이고 3이 없는 2라면 이런 1.7은 이런 1.5보다도 가중치를 받으면 파괴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1점대 후반인데 어떤 1점대 후반이냐? 탐구, 한문, 막 그런 걸로 1점대 후반이냐? 3등급도 섞여 있냐? 그런 거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영수 주요 과목 중에 이런 거로 1등급이면서 3등급이 없고 특히 수학이 가중치가 문과든 이과든 높습니다. 이 수학의 가중치를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각 학과마다 어떤 거를 과목 적합성을 주는지 가중치를 주는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잘 읽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시간만 투자하시면 요즘엔 너무 자료가 좋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서울대 경영경제도 아주 가능성 없진 않아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1.7, 1.8도 서울대 경영에 붙은 친구 봤어요. 1.2가 서울대 경영은 붙고 연대 경영은 떨어진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대중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으로 1등급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어? 사탐 중요하죠. 하지만 주요 과목 국영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뭘로 1등급을 받았는지가 중요해요. 3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1.7도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경영도 아주 뭐 물 건너가는 점수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수능에서 영어의 파괴력은 없지만 내신에서 영어의 파괴력은 있어요.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문과 잘못 썼습니다. 이과 강남 내신 1점대 후반 1.7에서 1.9인 친구들 앞에서 문과 얘기했는데요. 자, 메디칼은 무조건 최저가 있는 전형을 노려야 됩니다. 최저가 없는 전형. 예를 들어서 이제 성심여대 약대인가요? 거기는 최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지방에 있는 1점대 극초반 친구들이 대부분 넣기 때문에 안 돼요. 메디칼은 무조건 이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강남도 최저를 못 맞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 1.7에서 1.9 이과 친구 1.7에서 1.9 요 친구들 약간 애매한 메디칼을 가기엔 약간 애매한 친구들이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최저를 뚫으면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메디칼은 무조건 최저가 있는 전형을 노립니다. 또 무조건 메디칼만 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1.7에서 1.9가 공대를 간다 그러면 스카이 공대를 뚫을 수 있어요. 네, 점수적으로 약간 부족할 수도 있지만 뚫을 수 있습니다. 컴공도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대나 수학과를 가가지고 아직 자격증이 있죠. 간평사나 아니면은 뭐 저기 보험 계리사나 뭐 그런 자격증을 따서 전문직이나 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 무조건 메디칼이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강남 1점대 후반의 경우 지방 메디칼 합격 가능성은 꽤 있어요.
지방에서 이제 지방 그 부분에 이제 저기를 주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최저가 있는 전형들을 잘 뚫으면 이제 강남 1점대 후반 친구들이 지방 의치 약대에 합격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방 의치 약대를 붙은 친구들 중에 끝까지 다니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다니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이제 안 돼서 돌아가는 친구들 있지만 다니면서도 괴로워해요. 안 돼서. 대부분 걸어놓고 반수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될 때까지 해요. 한번 붙었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돌아가도 힘들고 다니면서도 힘들고 후회하고 인서울 그러니까 스카이 공대 갈 걸 그러면서 후회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메디칼이라고 물론 나는 꼭 의사가 되고 싶어. 성적이 인서울 의대 가기는 좀 부족하지만 무조건 의사가 되고 싶어. 지방살이도 괜찮아. 부모님들이 다 집 사가지고 지방으로 가.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지방 메디칼 합격 가능성은 꽤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추가까지 보면요. 생각보다 꽤 있어요. 네. 저희 학원 친구들은 그랬습니다. 무조건 세특. 출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생기부에 쓸 게 없어요. 학교에서 보는 건 세특 하나입니다. 네. 출결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써주는 그 토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정도 점수의 친구들은 당연히 세특을 굉장히 잘 챙기지만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꼼꼼히 챙겨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내신 날라갔어. 어차피 인서울 의대 못 가. 나 어차피 서울대 경영 못 가. 나 정시로 가야 돼. 그거 아니에요. 수시는 몰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정시로 대학 가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무조건 챙길 수 있는 건 하나라도 다 챙겨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자, 또 하나. 성적이 1학년 때 조금 낮은 것 같아도, 제가 잘못 썼네요. 낮은 것 같아도 2, 3학년 때 반전이 가능하다. 제발 신경 써주세요. 내신 반영 비율이 30, 30, 40, 40, 30, 30, 20, 40, 40, 뭐 요런 비율로 반영이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학년 때 우리 절대평가 과목이 많기는 하지만 3학년 1학기 하나만 들어가는 성적의 비중 1학년 때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3학년 때, 2학년 때 커버가 절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부분 꼭 신경 써서 내신 1학년 때 끝나서 나 의대 못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챙겨주세요. 제발. 그럼 무슨 길이라도 생겨. 정시라도 길이 생깁니다. 제발요. 절대로 절대평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하. 그 다음에 3학년 때 보는 절대평가 과목들 3학년 내신 중요해요.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요. 생각보다 수시에서 파괴력이 있어요. 수시는 동점자가 많은 전형이에요. 뭐라도 하나 더 잘 받아야 돼요. 뭐라도 하나 더 선택해야 되고. 경제 수학 꼭 선택해요. 경제 수학. 네. 기하 선택해야죠. 이과라고 확 통화 안 해요? 아니요. 꼭 해야 돼요. 제발. 그래야 수시의 길이 열려요. 무조건 수학. 저 이제 제가 수학을 가르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의 입시 전형을 보면요. 수학 가중치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단 1등급이라도 올리는 게 입시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학.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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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수학. 네. 뭐 길면은 할 말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근데 길면 지루하실까 봐 빠르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1점 모든 이제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과 친구들이 고민을 하지만 이 1점대 후반 친구들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아쉽거든요. 분명 공부를 잘하는데 전교권인데 수시를 썼을 때 합격할 수 있을까? 이과인 친구들은 나 메디칼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문과인 친구들은 나 서울대 경영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서울대 갈 수 있을까? 최소한 스카이 경영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요. 최저도 잘 맞추고 입시를 끝까지 진행해 보면 생각보다 잘 뚫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강남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입시를 잘 챙기고 제발 정시 생각은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시 컨설팅. 초보가 초보에게 내 점수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1탄이었습니다. 네. 빠르게 업로드 할 수 있으면 빨리 찍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점대 중후반 아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 2점대 초중반, 2점대 중후반, 3점대 초중반까지 계속해서 쭉쭉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